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방송과 영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해왔던 일명 TV패드와 관련해서 연방법원이 제조 판매사와 유통업자에게 1억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콘텐츠 전송기기인 일명 TV패드 판매 유통업체와 업자에게 법원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연방 중부지법의 로버트 게리 클라우스너 판사는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TV패드의 제조 판매 마케팅 회사인 홍콩 소재 크리에이트사와 후어 양사에게 각각 6,500만 달러와 3,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 3사 미주법인의 소송 대변인 측은 1억 달러가 넘는 이번 배상 판결이 지난 1998년 밀레니엄 디지털 저작권법 발효 이래 두 번째로 큰 저작권 침해 배상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두 건의 배상과는 별도로 미주 지역의 TV패드 유통을 담당해온 미디어저널 송두현 대표에게도 1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업체가 아닌 유통업자 개인에게 배상을 책임지게 한 사례로 향후 유사 저작권 침해 업체의 출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부터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통돼온 일명 TV패드는 지난해 6월 방송 3사 미주법인이 공동으로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래 1년 3개월 만에 법원에 의해 그 불법성이 인정되면서 엄청난 금액의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스마트폰을 차량 내 통신 시스템과 통합하는 기능, 즉 커넥티드 시스템의 대중화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사양의 차량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능들이 이젠 중소형 차량에도 탑재됩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차량에 내장된 음성 명령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작동시킵니다. 스마트폰을 차량 통신 시스템과 통합하는 기술인 커넥티드 시스템. 한때 고급 사양의 차량에만 탑재됐던 기능이지만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차종에서 볼 수 있습니다. There were like two cars that had it last year, and one of them was a Ferrari. When you have something like a Honda Accord, one of the best-selling cars in the country, having it available for as low as $25,000, this is something that anyone has access to now. 애플과 구글 등 대형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 통합 시스템의 강점을 내세우며 자동차 제조사와 적극적인 제휴에 나선 결과입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대표적인 차량 통합 시스템으로 운전하는 환경에서도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The thing about Android Auto and Apple CarPlay is that it really does give you this comprehensive, intuitive system like you've used on your phone for years. 운전자가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조작할 수 있어 안정성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Having it integrated into the car is better than reaching for something else, but that doesn't mean that mentally you are not completely distracted. 현재 차량 스마트폰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앱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전화 통화와 음악 듣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늘어만 가는 쓰레기로 인해 수거 노동자의 작업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경찰이나 소방관에 비해 현장 사망 확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제로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정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의 연간 쓰레기 반출 비용은 3억 5천만 달러. 하지만 비대해져만 가는 뉴욕시의 사회적 규모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We also therefore are creating a kind of waste stream that will probably outlive even our children's children, because plastic in particular, it's such a new product, such a new chemistry in human history. We don't know its half-life. 특히 늘어만 가는 쓰레기로 인해 수거 노동자의 작업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직업군에 속합니다. I will also make clear to you how it is far more dangerous than being a cop or a firefighter. According to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you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be injured or killed in the line of duty. 쓰레기 수거 위생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평가와 인식의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f we don't come, we don't pick up the garbage off the streets, if we don't take care of the snow, nobody can move and everybody will be stuck. So I do feel like it first starts with us, and then when we do our job, I feel everybody else can do their job. 뉴욕시 청소국을 통해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은 연간 약 350만 톤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중국 금융시장은 휘청거리고 세계 경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IMF는 미국의 금리 올리는 거 늦추라고 또 훈수를 뒀고요.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돈값 떨어뜨리는 거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시선은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에 쏠려 있습니다. 9월 금리 인상설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중국발 충격 속에 연준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중앙은행에 사실상 금리 인상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Federal Reserve can afford to hold interest rates low until there are more tangible signs of wage or price inflation. IMF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MF의 이런 훈수에 대선을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진 정치권의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논쟁이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놓고도 미국 정부의 중국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온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돈값 떨어뜨리기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And they have to be very clear that they're continuing to move in a positive direction, and we're going to hold them accountable. 루 장관은 수출을 늘리자고 경쟁적으로 자국의 돈값을 떨어뜨리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G20 회의에서 논의를 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이 엔화값을 뚝 떨어뜨리는 건 사실상 용인했던 미국이 중국의 환율 문제를 공개적으로 꼬집고 나섰습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서 420여 종의 최첨단 신무기를 처음 공개해 군사대국 중국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주변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병력 30만 명 감축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김진우 특파원입니다. 헬기 편대가 전승 70주년을 숫자로 그리며 열병식의 막을 엽니다. 지상 돌격부대를 시작으로 탱크 부대와 장갑차, 미사일 부대 등 6회공 주력 부대가 사열대 앞을 행진해 지나갑니다. 사거리 10,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 항공모함 킬러 둥펑 21D, 둥펑 26 등 신무기 420여 종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정상급 외빈 50여 명이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져 군사대국 중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주변국의 중국 팽창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기념식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 평화를 16차례나 강조했습니다. 无论发展到哪一步，中国都永远不称霸，永远不会把自身曾经经历过的悲惨遭遇强加给其他民族。 그러나 30만 명 감군은 군 정예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물러선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휴스턴의 한 고등학교가 개학 첫날 여학생들 간의 패싸움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무덤덤하게 반응해 더욱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환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휴스턴 교회의 한 고등학교 개학 첫날입니다. 복도에서 여학생 4명이 뒤엉켜 싸웁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날립니다. 한 남학생은 어처구니 없게도 싸우는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You could just see them just fighting on the ground and everybody was giving them space and it was like a big crowd around them so the teachers was trying to push everybody out the way to get to them. 경찰과 교사들이 뜯어말리면서 싸움은 끝났지만
학교 전체 수업 시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자존심을 구긴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까지도 흔히 있는 일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It happens everywhere, everywhere. But school just started. That shouldn't be going on. 난투극의 당사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진 않았지만 모두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심한 혈압 변화를 겪을 경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혈압이 160에 100 정도로 높아 1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보면 혈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지금 이제 재고 나오는데요. 좀 평상시 때 이렇게 재보면 한 5에서 10 정도는 차이 나게. 혈압은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떨어지는 등 정상 상태에서도 변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한 혈압의 차이가 심하다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압 변화폭이 14 이상인 사람은 심장병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30%, 46% 증가하고 사망 위험도 5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2만 5천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돼 혈관이 딱딱할수록 혈압 변화가 큽니다. 혈압 변동이 크게 되면은 혈관 벽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게 되고 각 기관, 즉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데 이제 손상이 크게 되면서 이제 장기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 변화폭이 15 이상일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혈압이 달라질 땐 일단 제 시간에 혈압약을 복용하는지를 점검하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혈압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1원 6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